간호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고등학교 때 내신 수능으로 갈 수 있고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편입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전문대는 만학도나 기초수급자 같은 전형으로, 또 이제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대졸자 전형도 있고 정말 다양한 전형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고 지원해서 합격하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내 현재 상황에서 맞는 지원 방법은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지원해야 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적합한 전형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2025년도 가이드라인과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라도 지금 시작해서 내년 2025년도에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많이 헷갈려하는 대졸자 전형과 간호학과 편입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목차는 다음과 같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은 각 목차에 타임라인 달아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입시 과정을 도와드렸는데 정말 막연하게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요 라고만 말씀하시지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못 받았던 분들이나 졸업한 지 오래된 분들은 수능을 다시 생각하는데 수능을 다시 준비하기란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다른 전형에 눈을 돌리십니다. 네, 익히 알고 계시는 대졸자 전형이에요. 대졸자 전형이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대졸자들만 얻는 전형 아니에요? 하시는데 이 전형의 풀네임은 전문 대졸자 이상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지원하실 수 있어요. 전문대 졸업하기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분들도 지원 자격이 됩니다.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 사이버대 2학년 이상 수료, 방통대 2학년 이상 수료,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학점은행제 학사 취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건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학교에만 있는 전형 방법이고요. 2학년이나 3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1학년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편입이라는 건 1학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학년이나 3학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졸자 전형이랑 편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작하는 학년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편입은 전문대에도 4년제에도 있지만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알겠는데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게 저한테 유리하고 제가 어떤 전형을 선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본인이 직접 체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표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화면 정지해놓고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4개에서 5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졸자 전형이 적합하고 2-3개 이하로 체크하셨다면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건 편입 전형이에요. 사실 이렇게 체크해도 편입과 대졸자 전형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성적 반영 요소, 영어, 모집 인원수, 지원 가능 학교, 지원 가능 시기, 졸업까지의 기간, 학벌, 전적대 성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대졸자 전형은 주로 전적대 성적이나 성적 플러스 면접을 보는데 편입 같은 경우 영어를 반영하는 학교가 은근 많아요. 편입 영어를 본다거나 편입, 면접, 자소서에 공인 영어 커트라인이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성적 플러스 면접 학교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내가 영어에 거부감이 없고 영어 베이스가 있거나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편입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영어는 부담스럽고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하신다면 대졸자 전형이 좀 더 수월합니다. 편입은 1년에 한 번밖에 모집하지 않으니까 편입보다 모집 시기가 빠른 대졸자 전형을 대졸자 전형에 합격하셨더라도 편입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삼아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집 인원도 대졸자가 더 많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일부 학교 예시를 보여드리면 가천대 14명, 차이과학대 10명, 을지대 의정부캠 9명, 성남캠 12명, 가톨릭대 4명 뽑았고 대졸자 전형은 경북대 93명, 경인여대 47명, 부천대 42명, 삼육보건대 33명을 뽑았어요. 대졸자 전형은 TO가 확정되어서 나오는 반면에 편입은 모집 유광도 11월에서 12월에 나오는 편이고 인원도 매년 다른 편이다 보니까 몇 명을 뽑을지,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이 이번에 편입생을 뽑을지는 불확실해요. 편입은 보통 3월에 입학하는 정기 편입을 딱 한 번만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분들 심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문대 입시 시기는 3번, 수시 1차, 2차, 정시 이렇게 있는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졸자 전형도 수시 1차, 2차, 정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3번 정도로 많아요. 원서 무제한 지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편입보다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학생분들 심적 부담감도 덜하고요. 편입은 2, 3학년으로 전학을 가는 거라 4학년 졸업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데 이것도 내가 전적대가 비슷한 계열이었는지 계절학기를 듣는지
학기 중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단축을 했을 때 최소 2년 이상이라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3년 이상 다니는 편이에요. 대졸자 전형은 1학년으로 입학하니까 4학년 졸업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리고요. 4년제는 수능 아니면 편입으로 들어가서 내 노력 여부에 따라 충분히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학에만 있는 전형이라 학벌이나 네임드인 학교를 본다고 하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입은 전형 자체의 성적이 변형되지 않고 편입 영어 100%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학교도 있긴 해서 내 성적이 1, 2점대라도 영어를 정말 월등히 잘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졸자 전형은 기본적으로 전적대 성적과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봐서 성적이 낮으면 수도권이나 성적만 보는 학교의 합격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대졸자 전형이든 편입이든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중퇴, 자퇴해서 학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분이면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로 갖추기, 사이버대나 방통대로 갖추기, 일반 대학, 전문 대학에서 갖추기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건 대졸자 전형이든 편입이든 다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원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게 가장 좋겠죠? 각 자격 갖추는 방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학점은행제와 방통대, 사이버대, 일반 4년제, 전문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 나머지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속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장을 따는 방법과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제, 방통대, 사이버대, 일반 4년제, 전문대는 학년제이니까 대졸자 전형이든 편입이든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치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점 취득 조건에 맞는 학점만 빠르게 채우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로 최단 기간 취득이 가능해요. 4년제, 전문대는 학기당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죠. 방통대는 학기당 35에서 40만 원 정도 학비가 저렴하고 사이버대는 학기당 100에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 등록금의 5분의 1 비용으로 학기당 80만 원 정도 해요. 하지만 학년제인 방통대, 사이버대, 일반 대학은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해야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서 한 학기에 들어가는 금액의 4배가 됩니다. 4년제, 전문대는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사이버대, 방통대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과에 따라 오프라인 출석도 간간히 있거든요. 그에 반해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들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건 내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거든요.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2학년까지 다니던 전문대를 졸업하던 비용이 저렴한 방통대를 들어가던 원하는 학과가 있는 사이버대를 다니던 지금 이 과정을 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나는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 자격을 갖추는데 이 지원 자격 갖추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려버리면 시간이 정말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렸을 때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것에 따라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위에서 대졸자 전형이나 편입의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많이 이용한다는 건 이제 아실 텐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했을 때 올해 지원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작해서 올해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만약 붙는다면 내년에 간호학과 2학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라는 시험으로 새롭게 학점을 채울 수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자퇴한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학점으로 같이 쓸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수도권에 있는 몇몇 학교의 편입 모집 요강인데요. 보시다시피 학점은행제로 이 정도 학점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학점은행제를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24학점 정도 듣고 자격증 1개 정도를 12월까지 따면 34학점 이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원할 수 있어요.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일 때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더 할 수는 없어요. 이 학교를 자퇴해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1학기까지 18학점을 이수했다면 자퇴 후에 이 18학점을 가지고 와서 학점은행제 수업, 자격증과 병행해서 66학점, 보유학점을 필요로 하는 백석대나 이와 비슷한 다른 대학에 지원하면 돼요. 자퇴를 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최종 목적이 타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거고 간호학과 합격을 하고 싶다면 어차피 지금 다니는 대학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자퇴 후에도 재입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방법으로 합격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이 학생은 6, 7월에 시작해서 온라인 수업 한 학기, 자격증 1개 취득해서 보유학점으로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남학생이에요. 이 학생처럼 내 생활이나 최종 목적에 따라 그의
맞는 준비가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면 준비하는 시간이나 비용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지원 자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원 자격을 갖추는 데 시간을 써야겠지만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 없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 24년도 대졸자 전형 간호학과 모집 인원, 커트라인, 경쟁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엔 약 136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이 중 간호학과 개설된 학교는 84개 정도예요. 이 84개의 대학에서 대졸자 전형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은 경북대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을 뽑지는 않아요. 성적 100 혹은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데 예전에 비해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성적 100인 학교는 무조건 성적만 본다는 뜻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적 100, 모집 인원이 한 명인 대학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학생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2.0이고 B라는 학생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땄는데 4.0이에요. 그럼 B라는 학생이 붙어야 돼요. A가 붙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적만 본 게 아니니까요.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4.0 이상은 받아야 해볼만 합니다. 일반 대학에서 4.0 이상의 성적을 받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지만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쉽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자격 갖추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커트라인은 올라가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3점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했는데 이제는 3점 후반대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도권 입시를 노리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간호학과 입시를 도와주는 멘토로 일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 육아, 알바 등을 병행해야 해서 순수히 학점은행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또 날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저 같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높은 성적으로 지원해서 합격 결과를 얻으면 좋겠고 시간적 여유가 돼서 스스로 준비한다고 해도 학사 일정, 행정 절차, 자격증 등 각 일정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학점은행제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수도권 목표가 아니고 어딜 가든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지원 자격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해보시면 돼요. 지방에 미달나는 학교도 많거든요. 물론 수도권도 낮은 성적으로 합격된 사례를 종종 봤어요. 서울여자간호대, 수원여대, 용인예술과학대 같은 학교인데 타 대학에 비해 커트라인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면접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수원여대는 대졸자 전형임에도 면접 전형에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해야 해서 영어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 낮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지역은 성적 100인 학교가 대부분이고 대학 성적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합격 점수 때도 3점 후반에서 4점대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쪽은 합격 커트라인이 3점 중후반 이상이면 무리가 없는데 모집 인원 미달된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3점 중후반이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위충원 학교는 3점 초, 2점대까지 뽑힌 사례도 있어요. 나는 집이 지방권이다. 수도권 말고 지방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권 학교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는 학생을 3번의 시기로 나눠서 선발해요. 수시 1차 9월에서 10월, 수시 2차 11월, 정시 12월에서 1월 각각 모집하는데 아까 위에서 전국 84개 정도의 대학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대졸자 전형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수시 1차, 2차, 정시 합쳐서 뽑는 인원이 3,4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수시 1차는 2,400명, 수시 2차는 500명대, 정시는 약 400명 정도를 선발해요. 수시 1차는 대졸자 전형 중에 가장 먼저 뽑는 전형이고 보시다시피 수시 1차 모집 인원은 전체에서 70% 차지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7개에서 8개 대학에 지원하는데 어쨌든 합격된 한 곳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비가 더 많이 돌 수 있고 입시 첫 시기이다 보니 면접을 포함해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갖추고 면접 준비도 잘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수시 지원했다가 최초 합격 혹은 예비로라도 빠져서 붙게 돼버리면 정시 지원을 못하게 되는데 이걸 수시 납치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1순위 학교가 정시 시기에만 선발한다고 해봅시다. 혹시 몰라 안전빵으로 지원한 학교가 붙어버렸다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은 지원조차 못해보고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할 때는 이곳저곳 무작위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넣는 게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지원 자격도 제대로 갖춰야 하고요. 간호 상담을 하다 보면 면접 없이 성적만으로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도권에서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면접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인데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긴 해요. 서울대의 경우 수시 1, 2차에 성적 60, 면접 40으로 선발했는데 정시엔 성적 100으로 선발해요. 수시에 지원 안 하고 정시에 하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면 지원해야겠죠.
작년 커트라인 보면 아시다시피 4.5점 만점자는 수두룩하고 그 안에서도 100분율로 싸웠어요. 이분은 작년에 학점은행제를 시작해서 올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68년생 선생님이세요. 이분도 면접엔 정말 자신 없다고 해서 정시 성적 100일 때 지원해서 7투합으로 합격하셨는데요. 이렇게 정시에 전형이 바뀌는 학교가 몇 있으니까 면접에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학점은행제 성적도 잘 받으셔야겠죠.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과정을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성적 잘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걸 했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멘토와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 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간호학과 갈 수 있는 방법, 대졸자 전형과 편입의 차이, 합격 전략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개인의 목표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똑같이 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내년에라도 입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개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